내 아이가 쑥쑥 잘 자라는 거 모든 부모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내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왜소하고 작다면은 속상할 수도 있는데요. 내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아이들의 성장, 이 장애가 생기는 것은 단순히 키 문제만은 아니죠. 우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좀 작은데 애는 잘 클래나? 지금도 반에서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얘가 나중에 가면 좀 키가 클까? 또 왜 자세는 저렇게 꾸부정하지? 뭐 이런 생각. 또 벌써 멍울이 가슴에 만져지기 시작하는데 얘 키 성장 끝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또 초경이 너무 빨리 시작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이러다 보니까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성장이라는 것은 먹기만 잘한다고 해서 쑥쑥 자라나는 게 아니죠. 그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 호르몬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 너무 빨리 분비되거나 일찍 시작하게 돼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만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잠을 잘 못 자도 키와 영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크지 않은 성장장애는 단순히 키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요. 우리 딸아이가 성조숙증이면 어떡하지라고 합니다. 이 성조숙증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우선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성장이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발육 상태가 좋죠. 예전에 저희들 세대랑은 너무 많이 다릅니다. 물론 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커졌죠. 하지만 이런 키만 크는 것이 요즘 아이들이 아니라요. 호르몬의 분비도 훨씬 많이 커졌습니다. 빨라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적인 성숙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이 성적인 성숙도가 너무 빠른 것을 우리가 성조숙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부모들이 이 성조숙증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우선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한테서는 이제 2차 성징이라는 게 나타나죠. 여자아이들은 유방이 커지기 시작하고 사내아이들은 고환의 크기가 커지면서 음모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8세 이전에 나타나거나 또 남자아이는 9세 이전에 나타난다면 성조숙증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2009년에 이 성조숙증으로 진단을 받은 아이들의 숫자가 2만 1천여 명이었는데 2013년에 6만 5천여 명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90%는 여자아이들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만큼 우리나라 사회에 어떤 문제가 성조숙증을 많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성조숙증 하나의 증상으로만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질환으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성조숙증은 병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네,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거죠. 그다음에 이 성조숙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성 성조숙증, 또 하나는 가성 성조숙증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진성은 호르몬의 분비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아이에서 성호르몬이 계속 증가를 하면 성장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성장판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 상태로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른 면은 다 정상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진성 성조숙증을 보이는 아이들은 뇌 속에 종양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그 부분도 같이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가성 성조숙증이라는 것은 이 여성 아이일 경우 8세 이전에 여성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건데요. 이때는 임신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원인으로는
생식기관에 종양이 있을 경우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들도 진성 성조숙증, 가성 성조숙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진성으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성장판이 닫히면서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가성성 조숙증일 때는 정자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임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애가 또래보다 좀 키가 크면 아니 우리 애가 정말 키가 크고 좋구나, 얘가 계속 큰 아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성조숙증 때문이라면 그 상태에서 키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다른 아이들보다 작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먼저 이 서구화된 식습관이죠. 네. 너무 많이 먹고 육류의 섭취가 많은 것이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잦은 외식이 비만을 유발하면서 이 성조숙증의 원인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스페놀 A 같은 환경 호르몬과 식품 첨가물들이 원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호르몬과 같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성에서는 남성 호르몬, 여성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자극하면서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도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줄면서 키도 작아지고 이것들이 성조숙증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잘 살펴보셔서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내 아이가 성조숙증이 좀 의심된다 싶으면은 전문의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지나요? 네, 검사가 필요하죠. 특히 요즘에는 이 나이가 만 9세 전까지는 이 성조숙증 검사가 의료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8세 364일까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때 받으면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가 있죠. 제일 먼저는 호르몬을 검사합니다. 성호르몬을 검사해서 이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죠. 이러면 성호르몬 분비가 시작됐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뼈 나이를 측정합니다. 손목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손목의 성장판이 얼마나 다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뼈 나이를 측정해서 성조숙증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2살 이상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면 성조숙증 진단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체중을 측정해 보는데요. 남자 아이들보다는 여성 아이들, 여자 아이들이 35kg 이상 나갈 때, 즉 요 나이가 만 9세 전에 35kg 이상 나갈 때는 성조숙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성조숙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알맞는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 치료는 뭐 약물을 쓴다든지 또는 호르몬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아이들한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조숙증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면 표를 보시면요. 우선 골 연령이 2살 이상 앞서 나갈 때, 즉 빨리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 이렇게 보일 때죠. 두 번째는 예측해본 성인 신장이 이 아이가 얼마나 클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150cm 이하일 때, 또 사춘기 진행 속도가 빠를 때, 또 이른 사춘기로 정서적 심리적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인지 아닌지를 집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항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실까요? 있습니다. 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10가지 항목이거든요. 이 중에 4가지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가슴 멍울이 생겼다가 사라졌거나 현재 있다. 두 번째, 최근 키가 아주 빨리 자란다. 6개월에 5cm 이상 자랄 때. 또 여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머리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엄마의 초경 시작이 초등학교 때 시작을 했다. 이러면 아이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또 부모 평균 키에 비해서 아이가 많이 큰 편이다. 이러면 이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6번째로는 뼈 나이가
현재 나이보다 많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키에 비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또 어려서 치아가 나거나 걷고 말하는 등 성장 발육이 남보다 빨랐을 경우, 또 어른들 일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경우, 또 외모가 또래에 비해서 조숙해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4가지 이상이면 성조숙증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성조숙증은 진단이 늦으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앞서 말씀하신 성조숙증 말고도 소아 비만이 있다고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소아 비만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흔한 그런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인류가 살면서 지금같이 먹을 게 풍부한 시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만이 문제가 되는데, 소아 비만은 의학적으로 보통 유아기부터 사춘기까지 이 체중이 평균 체중의 20% 이상 증가돼 있을 때를 소아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청소년의 5명 내지 6명 중에 1명이 비만일 정도로 흔한 이런 상태가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비만이 많아진 이유는 TV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하여튼 앉아서 놀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아지면서 운동량이 줄고 있고, 또 아주 고열량을 내는 음식들이 많죠. 그래서 고지방 음식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섭취가 늘어나면서 칼로리 섭취가 증가해서 소아비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소아비만은 단순히 그냥 뚱뚱하니까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이런 게 아니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성인 비만으로 이전이 될 가능성이 70% 이상이고요. 또 하나는 성인병이 나타나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심장병 이런 것들이 다 반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감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유발해서 사회적으로 인간관계가 어렵다든지 또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없다든지 하는 이런 감정적인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하는 것이 옳겠죠. 이 소아 비만인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있을 가능성도 더 높나요? 당연하죠. 이 소아 비만의 또 다른 문제는 살이 찌면서 이 비만 세포에서 나오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문제인데요.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같은 성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면서 성호르몬의 분비를 많이 증가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성조숙증을 유발하는데요. 소아비만 어린이의 약 80%가 바로 이 성조숙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만한 것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소아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수면 장애도 꼽아주셨거든요. 네네. 수면 장애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수면 장애 전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성조숙증으로 우리가 키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성조숙증이 1년 먼저 왔다 그러면 키가 5 내지 6cm 정도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은 아이가 만들어지니까 아주 무섭죠. 또 이 수면 장애도 상당히 무서운데요. 성인은 수면 장애가 있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코를 곤다든지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니까 금방 알게 되는데, 어린 아이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보다는 저호흡 양상을 나타납니다. 무호흡이 아니죠. 그래서 잠이 잘 들어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부모가 잘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요.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 하면 이 소아의 호흡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수면이 어려워지는데요. 우선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이 편도가 커지면서 숨길이 작아져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각성 상태가 유지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숨을 못 쉬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저절로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면을 못 하게 되거든요. 이러면 잠잘 때 나오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지면서 키가 적어질 수도 있고 성조숙증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수면 장애가 있으면 내 아이 온종일 피곤해할 것 같은데, 피곤함뿐만 아니라 공부 능률도 안 오를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잠을 못 자면 우리도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기억도 잘 안 되고 집중도 잘 안 되는 이런 상태가 유지되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더하죠.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학습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이들한테 따돌림도 당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잠을 못 자게 되면 잠잘 때 나오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확 줄게 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키도 크게 하지만요, 잠을 아주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아주 잘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잠을 못 자게 되는 상태, 수면 무호흡증이나 수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아주 심하게 문제가 올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아데노이드가 커져서 잠을 못 자게 되면 입을 벌리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치아의 부정교합이라든지 또는 입의 기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잠을 잘 못 자는 아이들은 수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 또 기형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소아 성장 장애와 관련해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이 키가 많이 작아서 성장판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몇 살부터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성장판이 닫혀 있다고 하면 전혀 키가 크지 않는 건가요? 하셨어요. 네, 이 성장판은 연골이 붙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손목을 측정해 보면 이 손목 뼈와 팔뼈의 사이에 성장판이 있어요. 성장판과 성장판이 이렇게 있다면 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뼈가 자라나서 이게 붙게 되는 건데, 이게 이미 붙어 있다면 더 이상 키가 커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판 검사는 키가 작다고 느껴지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 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일찍 해보시는 것도 더 도움이 되죠. 이 성장판이 닫혀 있는 경우는 키가 더 이상 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시고 확인을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그 닫힌 성장판을 다시 좀 열 수는 없나요?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지금 어른들도 키가 커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성장판 닫히기 전에 부모님들이 치료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찍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분 질문인데요. 제 키가 160cm밖에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 키가 워낙 큰데 혹시 절 닮아서 제 아이가 키가 크지 않을까 봐 걱정입니다. 성조숙증이라면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 당연하죠. 성조숙증으로 진단이 됐다면 치료를 받으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성조숙증이라고 진단이 되지 않았어도 나보다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부모라면 성장 클리닉이라고 하는 병원을 찾아가시면 거기서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키를 좀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성조숙증이라면 당연히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아이가 많이 뚱뚱한 편입니다. 고기를 좋아하는데 육식을 줄이면 소화 비만을 좀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네, 육식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네. 사실 육식만 줄여가지고는 비만을 해결하기 어렵죠. 식습관 전체를 다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빨리 먹는 것이 많이 먹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식습관을 아주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비만한 아이들을 비디오로 찍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을까? 그래서 뷔페 식당에 비만하지 않은 아이와 비만한 아이를 식사를 시켜놓고 비디오로 찍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비만하지 않은 아이는 숟가락으로 한번 음식을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잘 씹고 난 다음 삼킨 다음에 다시 숟가락을 들어서 먹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비만한 아이들의 식습관은 두 손을 다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입에 들어가면 반대쪽 손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정도로 아주 빠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식사를 할 때는 부모님과 같이 앉아서 천천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소화 비만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먹게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